칠삭동이 거인 한명회의 두 얼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미디어 묘사 사이의 간극을 탐구합니다. 간신배 같은 난쟁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는 역사 속 거인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미지는 조작된 것입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한명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듯 종종 사악한 곱추나 쥐를 닮은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일반적인 묘사는 왜소한 체구와 기괴하거나 쥐 같은 생김새를 강조합니다. 대중들은 그가 칠삭동이로 태어났기에 태생적으로 작고 못생겼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관상학적으로 반역자는 신체적으로 혐오스러운 외양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습니다. 한명회는 1415년 생존 확률이 1%에 불과한 칠삭동이로 태어났습니다. 몸무게가 1kg도 채 되지 않았던 그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없던 15세기에 그의 생존은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키울 수 없다고 믿어 처음에는 그를 버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인큐베이터는 이름 모를 한 노비가 제공한 두꺼운 소미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솜으로 감싸고 따뜻한 온돌방에 두어 체온을 유지했는데 이는 현대의 인큐베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몇 달 후 아기는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추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세상이 나를 버리려 했지만 나는 투쟁하며 살아남았다는 생존 본능을 각인시켰습니다. 1kg의 칠삭동이는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그를 준수하고 키가 크며 보기에 당당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다른 기계와 인상적인 체구, 그리고 군계일학처럼 돋보이게 하는 위험 있는 풍채를 지녔던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DNA에 담긴 진실은 그가 미남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명문가인 청주 한씨 가문 출신임을 보여줍니다. 한학의 누이들인 그의 친척들이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가문의 뛰어난 유전자를 증명합니다. 한명회는 곱추가 아니라 고귀한 혈통을 물려받은 준수한 거인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의 계시였을까요? 한명회의 가슴과 등에는 북두칠성 모양을 한 7개의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천하를 호령하거나 대장군이 될 운명을 타고난 표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이 아이의 비범한 재주가 보통이 아니니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명회는 학문적 연구보다 실용적인 정치를 우선시하며 38년 동안 과거 시험에 연이어 낙방했습니다. 그는 친구 관람과 함께 전국을 유람했는데 이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지형, 민심, 군사 요충지 등을 암기했으며 이는 훗날 그의 국방 및 행정계획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38세의 그는 특별 임용을 통해 첫 관직인 경덕궁 직장, 궁궐지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궐이나 지키는 게 무슨 벼슬이냐라며 그를 조롱했고 엘리트 사교 모임에서도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느슨했던 개성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무인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책략가가 아니라 보스였습니다. 지식인으로 묘사되는 드라마 속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사실 무인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소외된 인물들과 하급무관 30여 명을 포섭하여 자신의 사병처럼 대우했습니다. 그의 당당한 체구와 사생결단의 태도는 무인들을 장악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만남, 그대는 나의 장자로다. 권람은 그를 천하를 뒤엎을 계책을 가진 자로 소개했습니다. 한명회가 대군에게 건넨 첫 마디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섭한 30명의 무인 명단을 대군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왕좌 없는 왕자와 인정받지 못한 거인 사이의 동맹이자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계유정난, 피로 쓴 살생부. 1453년 10월 10일 쿠데타가 실행되었습니다. 한명회의 역할은 살생부를 작성하고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관리들이 제거된 그날은 철의 밤이었습니다. 그의 냉혹한 무자비함은 조선 엘리트들의 생사가 그의 명령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4번의 1등, 공신, 좌익, 익대, 좌리 적개공신에 책봉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고 두 딸을 왕비, 장순왕후, 공해왕후로 만들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는 왕을 바꿀 수도 있는 킹메이커였으며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국사가 그의 손바닥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욕망의 정자, 압구정. 그 이름은 갈매기와 친해진다는 뜻으로
권력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굶주린 고위 관료들의 사교장으로 제2의 의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압구정은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명나라 사신조차 찬사를 보낼 정도로 그 풍광이 아름다웠습니다. 용봉차일 사건, 오만의 대가. 한명회는 자신의 사저정자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왕의 전용 천막인 용봉차일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종은 어찌 왕의 물건을 사사로운 정자에서 쓸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격노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욕심은 결국 탄핵과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선을 넘는 순간 견제와 균형이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명회는 1487년 73세의 나이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왕에게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도 나중에는 게을러지기 쉬우니 부디 처음의 마음가짐을 유지하소서라고 조언했습니다. 스스로 오만해져 권력에서 밀려났던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17년 뒤인 연산군 제위 시절 한명회는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참수되어 한양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73년간 누렸던 그의 위세는 냉혹한 권력 앞에서 한 줌의 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조산 칠삭동이에 관한 이야기가 과장되면서 신체적 결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편견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도덕적 관상학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생을 저지른 반역자이자 음모가에게 준수한 거인의 얼굴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한 반역자의 이미지는 시대적 변화와 현대 미디어의 묘사를 통해 고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산화로 태어난 한명회는 자신의 시대를 설계한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업적에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계를 설계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은 드라마 속 악역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의 본능으로 삶을 살다간 야망 가득한 생존자였습니다.